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동안의 낙폭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골자는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면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주가가 빠져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 어떠한 상황으로 놓여 있는지, 자,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상승세가 최근에 가파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2만원 간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증권사 목표치가 나오면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자, 과연 이제 이 증권사 목표가 상향에 대한 저주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정말로 또 다시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인가를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계속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다. 7만 전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도저히 안 되겠다, 갈아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는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힘을 못 썼습니다.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미국 증시는 올라가지만 우리 증시는 떨어졌다, 우리만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좀 힘들어 하셨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하락에 대한 정당한 이유, 왜 빠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면 일단은 기다려주는 게 좋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부담을 좀 줄 수 있었던 내용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매수가 같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에서의 매수가 이제는 포인트를 잡을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한번 기대를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의 반등은 항상 이런 수급의 어떤 유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일단 전제에 깔아놓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를 보시면 다우지수 0.8%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도 0.9%,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상승 출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그동안 하락했었던 포인트를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낙폭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튀어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네, 강세인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장을 강세로 이끌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되게 웃기는 게요, 불과 얼마 전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된다는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이유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기업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래서 나빠, 저래서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휩쓸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뉴스만 보고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불편한 그런 진실에 맞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넷플릭스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그 다음에 예상보다 구독자가 적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일단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약 85%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 즉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넷플릭스처럼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85%에 달하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기업 실적이 너무나 좋은 건 아니겠느냐. 델타 변이 확산세는 나오고 있지만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괜찮다. 경기 회복 계속 이어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딱 생각해 본다라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실적 좋은데 이것이 어닝 피크다. 더 이상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경기는 이제 나빠질 것이다 해가지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기업 실적 계속 좋다고 나오니까 어때요?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 경기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다. 왜? 증시가 올랐잖아요. 증시가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야 정말 그렇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업 실적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좋으면 그냥 일단은 좋은 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빠지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기업의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가서 반응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정체가 좀 되는 모습이에요. 자,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의 표결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최종 합의에 도달해서 다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이 법안을 통과할 것, 상원을 통과해서 이제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문제죠.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공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초당파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당을 초월한 그런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럼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 후반부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이벤트들 긍정적인 데다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주 초에 또 최종 합의 법안 통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초반부 또는 중후반부까지도 긍정적인 이슈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국면들을 슬기롭게 조금만 잘 버텨내시면 좋은 상황들을 곧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낙폭이 과도했었던 금융, 자재, 산업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기술주도 계속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 실적이 여전히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낙폭이 과도했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매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흔들기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쿵 하고 떨어져서 공포심을 준 다음에 매도로 빠져나가는 물량들을 받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건 비정상적이고 이거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짜증나고 집어 던지고 싶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거기서 내가 딱 집어 던지는 순간 주가는 희한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바닥권 또는 이제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수준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 조만간 반등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꼭 이겨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의 전문가 한 명은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침체에서의 반등이 나타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에 대한 그런 어떤 거대한 경기 침체에서 여전히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은 상황들은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또는 주가의 어떤 그런 하락 전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즉 7월달이죠. 우리도 7월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지난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뭐 이거는 이제 하락했다라기보다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굉장히 지루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주가가 상승세로 완전히 전환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주가의 큰 하락, 추세의 전환, 시장의 방향성 뭐 전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시간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냥 뭐 국내 증시하고 같이 섞어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때도 이런 모양새들을 조금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안 올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오르고 안 오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만 매수한 종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참고 기다려서 좋은 결과들을 꼭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카카오 게임즈 봅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제 제가 계속 그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나 같으면 차익 실현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지금 9만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그렇게 크게 뭐 벗어난다거나 뭐 크게 많이 올랐다거나 뭐 급등했다거나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정도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가격에서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얘기죠.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이 카카오 게임즈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그 게임 신작 오딘이라는 이 게임이 흥행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이게 리니지를 누르고 뭐 매출 1등에 올라섰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또 앞으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고 최고로 12만원까지 제시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증권사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주가의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그랬어. 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대. 지금 가격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 게임즈의 그 목표 주가 상향은요, 12만원이라면 지금 9만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면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보통은 좀 말도 안 되는 수치들 많이 하거든요. 뭐 50%, 100% 막 이렇게 높은 수치를 제공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강력한 목표 주가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NH투자증권을 보게 되시면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게임 회사로의 발돋움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2만원을 신규로 제시했다. 지금 오딘이라는 걸 가지고서 뭐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정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게임 하나로 이제 뭐 대단히 큰 성과를 만들었는데 이런 시대는 좀 지났어요. 리니지가 이제 꾸준하게 뭐 NC소프트를 키워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게임 하나로 장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신작 게임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딘이란 게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은 지금 신작에 대한 효과를 계속 누리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서의 또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폭풍적인 성장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기업의 이런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고 본다라면 조금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만원을 신규로 제시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것도 보게 되시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10만 5천원으로, 요거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9만 5천원이었다가 10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증권사가 그 분석한 내용은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지분 가치 상승,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부분이겠죠. 이게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같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오딘의 어떤 그 히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면 지분법 이익도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둘 다 오딘이라는 게임이긴 한데, 게임이 좋아져서 게임의 매출이 증가해서 뭐 실적이 증가한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게임을 만들었던 이 게임의 어떤 뭐 보급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라이온 하트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런 그 주가 상향 조정,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이제 또 다른 거 보게 된다면,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지분이죠. 이 크래프톤이 상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은 또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크래프톤이 어느 정도의 큰 덩어리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거기에 따른 지분법 이익을 또 얻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은 보면 그 대부분 지분법 이익이라거나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인데, 약간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상향 조정 포인트를 만들어야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무리하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뭐 9만원대에서 12만원 간다 그러면은 한 25%쯤 되나요? 30%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은 충분히 뭐 향후 변동성을 생각한다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뉴스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 좀 이제 위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목표 주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대로 홀딩 유지를 하시되, 하방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그때는 매도를 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좀 가지고 하시는 것도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영원하지 않는 신작 게임의 효과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삼성전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완전히, 멘탈이 부서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힘 못 쓰는 삼성전자, 이 7만전자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네, 7만전자가 웬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4거래일째 7만원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 또 메모리 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10월까지는 부진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앞으로 하반기 계속 부진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스나 재료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삼성전자에게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뉴스로 나왔다는 게 주목해야 될 내용이긴 하죠. 갈아타볼까? 라고 뉴스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삼성전자 역발상을 생각해서 갈아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78,500원에 마무리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당장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뭐 8만원대 초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의 기별도 안 가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그 부분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정점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 정점에 달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가라앉는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이게 하반기에 형성되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4분기까지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내년 1분기 이후의 방향성은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웃기는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7월 달이에요. 3분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3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4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진대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장난하는 게 아니죠. 이거 뭐 장난 아닙니까? 이거 장난하는 거냐? 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 2분기는 아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다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 1월에 가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그때가 봐야지 하는 이야기죠. 그때 가서 뭐 실적이 좋아지면은 뭐 예상을 깨고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리고 반년이면 굉장히 먼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다른 거 한번 보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비메모리 사업 부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메모리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을 털었을 때 비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 근데 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을 많이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업을 확대시키겠다. 왜냐면 이제 그 변동성이 큰 메모리 사업 부분을 조금 안정화시키고 좀 축소하면서 이제 비메모리 사업 부분들을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죠. 일단 1등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요 정도 유지만 하면 된다. 대신에 비메모리 쪽을 키워서 또 다른 1등을 만들자. 이게 삼성의 어떤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M&A라는 호재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웃기는 게요. 인텔이 지금 300억 달러 규모 들여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 나섰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TSMC가 일본에 새 공장을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뭐 시설 확장이라든지 M&A를 통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사들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209조 원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A 이슈가 전혀 없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굳이 M&A를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요? 물론 M&A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기회를 만들어낸다거나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뭐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 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기업을 사들여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M&A를 꼭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M&A를 하게 되면 일단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왜 썼어? 라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M&A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인텔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 나섰어요. 34조 원을 들였어.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상대로 잘 되지 못하고 뒤로 밀린다, 그러면은 인텔은 또 이 부분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회사를 인수했으면 얘네들이 생각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나 우리 글로벌 업체로 뭐 TSMC 잡아가지고 크게 한번 뜨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가 모두 다 긴장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야지 못했다, 성과를 만들어야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큰 리스크에 휘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M&A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약간 찬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상태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래해서 잘 못 간다. 근데 얘기가 다 이게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M&A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때문에 많이 얻어 터지고 있다. 뭐 그래서 삼성전자를 갈아타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사의 마지막, 지금 여기 화면에는 제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여러 기업들에 대한 추천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메모리 기업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기업들을 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써놓고, 기사를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쭉쭉쭉 써놓고 이런 기업들을 사셔도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중소형주의 그런 매수라고 매수 추천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라고 좀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약간 약팔이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건 맞아요. 힘을 못 쓰는 건 맞고 주가 하락하는 건 맞지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아시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하락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전 두 가지 방향을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게 장기적으로 볼 것이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매달
조금씩이라도 계속 사가세요. 그러시면은 반드시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기회를 노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매도를 지난 올 연초에 다 쳐놨잖아요. 올 연초에 매도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살 것인가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요. 현금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삼성전자 팔아먹은, 하이닉스 팔아먹은 예수금은 쓰지 않고 있어요. 왜? 다시 살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노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팔아먹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하는 그 관점으로 가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중소형 메모리, 중소형 관련 기업들로 물론 장비주들이 또 움직이는 거 맞아요. 최근에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재료를 통한 그 내용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추세적인 측면이라거나 내가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비중을 계속 줄인다거나 왜냐하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신다거나 매도한 이후에 현금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다시 산다거나 그런 것들은 찬성입니다만 그냥 앞으로 이상해질 것 같다고 뉴스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갈래요. 쟤네들이 추천한 종목이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부분 잘 생각하고 잘 분석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낙폭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은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기분 좋게 주말로 넘어가면서 다음 주 월말 윈도우 드레싱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가 12만원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 주가가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아니어서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일단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8만원 정도 수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대가 유지가 된다라면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이번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가 얼마 안 된다. 그냥 바로 코앞에 있다 그러면은요. 그냥 달성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증거사 목표치가 줄줄이 상향됐다 하더라도 조금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전히 리스킹하기는 리스킹하다라고 보시긴 해야 되겠고요. 네. 삼성전자 힘 못 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 그 다음에 M&A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를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순수하게 그냥 나만의 투자 전략과 나만의 어떤 투자 패턴, 나의 투자 기준과 어긋나 있다라면 그때 매도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가셔야죠. 언제 이런 거 가지고서 뉴스에 휘둘려가지고 매매하시게 되시면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언제고 살 날이 꼭 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딱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증시 변동에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증시는 어리석은 짓을 확인하는 장소일 뿐이거든요. 그저 사업하듯 투자하는 걸로 충분하답니다. 핵심은 과소평가된 주식을 찾아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장 침체기가 찾아와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쩜 이렇게 책에서 잘 써놨을까요? 네, 하루하루의 등락에 너무 변동성 그런 거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제발 좀요, 느긋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살이 몇 개 만든다 생각하시면서 잘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방송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오늘 꼭 성공 투자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